독후감 방학 숙제를 위해 읽었던 제 추억의 소설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을 요약했습니다. 재미있게 즐감하세요. 하늘이 찢어진다. 전쟁의 불빛이 하늘을 덮고 비행기 한 대가 대서양 한가운데로 추락한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한 무리의 소년들이 낯선 섬에 내던져졌다. 그곳엔 어른이 없다. 명령도 규칙도 문명도 아무것도 없다. 단지 자유라는 말이 만들어낸 환상만 남아있었다. 소년들은 처음엔 웃었다. 이제 우릴 통제할 어른이 없어. 그들은 열대의 바다를 향해 소리쳤다. 바람, 모래, 자유. 처음 며칠간 그 섬은 유토피아였다. 하지만 곧 누군가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하지? 랄프라는 키가 크고 침착한 소년이 조개 껍데기를 들어 올렸다. 이걸 불면 모두가 모이자. 규칙이 있어야 해. 그 조개 껍데기는 곧 질서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회의를 열고 불을 피우기로 했다. 연기가 나면 언젠가 구조선이 올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문명이었다. 그런데 한 소년, 잭은 달랐다. 붉은 머리칼, 불같은 성격, 그는 조개보다는 칼을 들고 있었다. 우린 고기를 먹어야 해. 사냥을 해야 해.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다. 처음엔 작은 돼지 한 마리였다. 하지만 칼이 피를 머금는 순간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문명 이전의 기쁨, 원초적 쾌감이었다. 랄프는 구조를 외쳤고 잭은 사냥을 외쳤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용히 균열이 생겼다. 질서와 본능이라는 두 개의 깃발이 섬 위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밤이 찾아왔다. 아이들은 속삭였다. 산 위에 괴물이 있어. 그건 우리를 잡아먹을 거야. 그 괴물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믿었다. 보이지 않는 공포는 보이는 지도자보다 더 강력했다. 잭은 그 공포를 이용했다. 괴물은 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다. 그 순간 그의 권력은 피와 두려움으로 세워졌다. 랄프의 조개 껍데기보다 잭의 창이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 소년 사이먼은 홀로 숲속을 걸었다. 그는 생각했다. 괴물은 밖에 있지 않아. 우리 안에 있어. 그는 숲속에서 피 묻은 돼지 머리를 발견했다. 그 위엔 파리가 들끓고 있었다. 아이들이 신처럼 세워둔 재물. 그것이 바로 파리 대왕이자 악마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머리가 그를 조롱했다. 난 내 안에 있어.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한, 넌 나를 죽일 수 없어. 그날 밤 사이먼은 진실을 말하려 했다. 괴물은 우리야. 하지만 광란에 빠진 아이들은 그를 괴물이라 외치며 찔러 죽였다. 춤추는 불빛 속에서 문명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섬은 두 개의 부족으로 나뉘었다. 랄프라는 마지막 질서의 수호자, 잭이라는 피의 제사장이 된 소년왕. 랄프는 점점 고립됐다. 그는 믿었다. 우린 인간이야. 우리에겐 규칙이 있어. 하지만 잭은 웃었다. 규칙은 약한 자의 핑계야. 결국 잭은 명령했다. 그를 사냥해. 랄프를 죽여라. 그들은 섬 전체에 불을 질렀다. 검은 연기, 불타는 나무, 도망치는 랄프. 섬은 지옥이 되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구조선의 해군 장교였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끼리 싸운 거야? 랄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울었다. 아이들이 함께 울었다. 그 울음은 잃어버린 순수함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위한 통곡이었다. 그 불길 덕분에 그들은 구조되었다. 그러나 그 불은 동시에 그들의 영혼을 태웠다.
파리대왕은 끝났지만 그들이 만든 그 작은 사회는 우리와 닮아 있었다. 문명, 제도, 권력,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야만을 가리고 있을 뿐이었다. 랄프가 불을 지키려 했던 이유, 그것은 구조가 아니라 희망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 불은 결국 파괴의 불이 되어 돌아왔다. 그 불은 문명의 상징이자 멸망의 신호였다. 파리대왕은 1954년 2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대에 탄생한 소설입니다. 저자 윌리엄 골딩은 전쟁터에서 인간의 잔혹함을 직접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악은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부터 시작된다. 이 소설은 문명이 만들어낸 도덕의 얇은 껍질을 찢어버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섬에 남겨져도 인간일 수 있습니까? 파리대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섬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다. 권력에 취해 현실성 없고 망상에 찌든 엔데 개혁 계획을 강압적 완수를 통해 역사에 남겠다는 욕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다가 돌아온 화살을 맞은 참담한 결과에도 반성하지 않고 고집과 독선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자멸해버린 권력자를 상상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이런 권력자라면 자멸하고도 반성을 모르고 파렴치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족적을 남겨가고 있을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나서 사람들의 분노를 사는 본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바라면 배신자로 죽이려고 들고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하면서 사람들 눈을 속이고 권력 앞에 본인 욕심만 채워 온 구태스러운 부하들의 달콤한 충성과 비이상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빠진다면 그 집단을 괴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본인 잘못과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되돌아보고 술과 망상, 권력에 취해서 살기보다는 올바르고 현명한 사람들의 지적과 개선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